자, 기습노트 한번 해봅시다.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구별해 볼 겁니다. 평시경찰은 아무 일이 없는 평온한 상태. 평온한 상태에서 보통 경찰기관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비상경찰은 우리도 경험을 해봤지만 어떤 경우죠? 계엄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즉, 국가 비상시에 군이 경찰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죠? 첫 번째, 위해 정도. 어디가 더 위험한 겁니까? 비상경찰이 위험하죠. 적용 법규도 달라지죠. 평상시에는 경찰법이 적용되다가 계엄시에는 계엄법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담당 기관도 달라지죠. 평소에는 경찰이 담당하지만 국가 비상시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질서 유지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의 첫 번째,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의 구분이 되겠죠. 두 번째,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을 우리 한번 구별해 봅시다.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거니까 내용에 따른 구분이에요. 질봉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래서 보시면 질서경찰은 이미 일어난 사안에 대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권력적 수단보다는 권력적 수단을 많이 쓰겠죠. 그 권력적 수단이 바로 뭐냐면 명령이라든가 방지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미 범죄가 발생했고요. 그 범죄를 어떻게 진압하는가. 범죄 진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질서경찰이 되겠죠. 봉사경찰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비권력적 수단이잖아요. 비권력적 수단이고요. 따라서 뭘 제공한다? 서비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범죄 예방에 아무래도 초점을 맞출 테니까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방범, 순찰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봉사경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고등경찰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정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통 경찰은 일반적인 질서위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사회적 가치라든가 보호법이겠다는 분류잖아요. 사회적 가치 또는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고요. 뭘 보호하느냐? 정치를 보호하느냐 아니면 정치와 관련된 자유를 보호하느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고요. 중요한 것들은 어느 나라에서 유래됐다? 프랑스에서 유래됐다. 독일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니까 요거는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봅시다. 왼쪽은 국자법인데 1호부터 8호까지가 정리가 됐고요. 경지법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어 2, 요게 가장 최근에 등장한 거죠. 이것도 뭐 시험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한번 좀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 생범경위교회공 갔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국민의 생명 신체 보장,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그리고 뭐 있었죠? 범죄 피해자 보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지 범죄 피의자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이지만 그렇게 해서도 틀린 지문이 나오니까 조심해서 보시라고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 별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시험에 나왔을 때는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보시면 경비, 요인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이죠. 대간첩 그리고 대테러 작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가 됩니다. 당연히 오른쪽도 지금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있었죠. 어떤 정보 있습니까?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그리고 작성 및 배포 이렇게 됐잖아요. 작성 및 배포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치안정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치안정보라는 말이 없으니까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안정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똑같은 이야기니까.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있고 외국 정보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죠? 일반 조항 이야기 나오지만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죠. 질서 유지. 요거만 잘 체크해 두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한번 보시고 보통은 이렇게 내용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문제 경향 자체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 그랬죠. 생범, 경위, 교외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몇 호에 뭐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